네, 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보가기 26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쁠봉과 관련된 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예쁠봉은 빨간색 글자인데요. 1800자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글자이고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부수 글자도 아닙니다. 조금 특별한 글자인데 모양이 좀 특별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벼이삭이나 또는 나무들이 이렇게 길게 난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쁘다, 또 봉이다, 이런 걸 이렇게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모양이 있다는 것을 우선에 알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좀 표시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좀 쓰입니다. 뭔가 표시하는 느낌.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마지막 획이 이제 이렇게 좀 구부러지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고름을 뜻합니다. 우부방. 우부방은 나라, 고을을 뜻하는 그런 글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나라 국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 나라인데 어떻게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어떻게 표시를 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표시 짓는 그런,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라를 표시하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우방, 방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를 방화라고 하죠. 자, 아래 글자는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만 밑에 글자를 우선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콩두자라는 글자인데, 콩두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콩이지만은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주로 제기, 제사 짓는 때 쓰는 제기의 모양이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복잡한데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산이 있죠. 매산이다. 이 안에 이 예쁠봉이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꼭 산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무엇을 재물을 많이 넣는 곡물의 이상,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는 고기도 희생제물로 고기도 잡아야 되겠지만 또 곡물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곡물을 두고 제사를 지낼 때 많이 이렇게 가득 담아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해서 풍년풍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콩두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도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hum과 음이 좀 복잡습니다. 교묘히 색일 가리다 또는 약속할 게다. 예, 알면 좋겠습니다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모양만 좀 눈에 익숙하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에 뭔가 앞에서는 이것이 벼이삭이나 나무의 이런 모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칼로 무늬를 새겼다라는 그런 뜻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칼도를 넣습니다. 칼로 이렇게 정교하게 새겼다.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래 큰 데를 붙입니다. 큰 데를 붙이게 되면 칼로 큰 표식을 해서 약속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옛날에 문자가 제대로 없었다든지 있었어도 문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얼마 빌려줬다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칼로 표시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맺을 계입니다. 계약을 한다 할 때 그런 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 이름 글이라는 거 있습니다. 글. 우리가 거란이라든지 할 때 쓰는 그런 부족 이름 글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한자 낱말로는 별로 적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기고 칼로 새기고 아래 실로 묶었다라는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뜻하는 삼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 하나, 이 부분 하나, 이 부분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칼로 새기고 칼로 이렇게 파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뭔가 좀 지저분한 것이, 더러운 것이 이렇게 깊이 배어 있을 때는 칼로 긁어내죠. 그리고 물로 씻고 또 실로 단단히 묶어서 깨끗하게 한다 해서 깨끗한 할 결이 되겠습니다. 결백하다, 청결하다. 자, 글자가 물론 복잡합니다만 복잡할 때는 일단 글자를 자기가 아는 만큼 글자를 뜯어보세요. 여기서 아는 만큼 뜯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고 뜯어본 글자들을 좀 합쳐서 상상을 해보고 이 구운을, 이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외우기가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이것은 집을 뜻하는 집면입니다. 집면인데 뭔가 덮었다, 위에서 덮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뭔가 끄는 모양이다. 칼로 끄는 모양이다. 그리고 아래에는 입이 있습니다. 입이 있으면
사람의 말을 도중에 끊고 무엇으로 덮어버렸다. 해친다 하는 뜻의 해할해가 되겠습니다. 손해보다 해충, 해로운 짐승을, 해로운 곤충을 해충이라 합니다. 여기에 해치다는 뜻의 해할해에 다시 칼로 베입니다. 그래서 베인다는 뜻이죠. 칼로 베어서 해친다는 그런 뜻이 듭니다. 자, 분할한다, 나누는다는 뜻이죠. 할애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할애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도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자, 복잡하게 보일 때는 당황하지 말고 뜯어보세요. 자, 위에 뒷면이 있고 아래에 마음심이 있고 그리고 나무 목이 있고 뭔가 이런 비슷한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집이 있고 그리고 눈이 있습니다. 눈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눈목은 이렇게 보통 쓰지만은 원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죠. 그리고 아래 나무입니다. 마음입니다. 자, 눈과 마음의 욕심대로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해가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다. 그 법. 가장 큰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재헌이라는 재는 짓는다는 뜻입니다. 헌법을 만든다. 그래서 재헌절이 있습니다. 자,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빨간 글자죠. 1800에 나오지 않고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만난다는 뜻입니다. 만난다. 자, 여기에는 발을 뜻합니다. 발. 우리가 발을 뜻하는 글씨 천천히 그릇이하고 뒤져솔치 이렇게 글자가 있습니다. 어느 글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실 그때그때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위에 이 부분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뒤져솔치 하고 아래에는 예쁠봉이 되겠습니다. 예쁠봉은 이 부분은 좀 뾰족한 모양이다. 뾰족한 모양. 그리고 걸어옵니다. 발로. 걸어와서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날 봉입니다. 자, 이 글자가 관련된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 대부분 봉으로 발음이 납니다. 자, 그래서 뾰족하다, 한 곳에서 만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만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산이 만나서, 산에서 만나서 봉우리가 된 것을 봉우리 봉이 됩니다. 두 산이 서로 만나서 뾰족하다. 그래서 봉우리 봉이 됩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만나고 간다는 뜻에 착받침을 붙여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다는 만날 봉입니다. 서로 상봉한다. 봉변을 당하다. 변고를 만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벌레충을 넣으면 이것이 뾰족한 침을 가진 벌레가 되겠습니다. 뾰족한 침을 가진 벌레가 물론 모기도 있겠습니다만 벌이 더 유력하죠. 그래서 벌봉입니다. 양봉한다. 벌을 키우는 것이죠. 봉기한다. 서로 이렇게 데모를 한다든지 봉기하는 것. 벌떼처럼 일어난다. 그렇게 봉기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이것도 잠깐 사라는 글자인데 부수자도 아니고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모양을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잠깐이다. 나무에 칼로 파서 표시를 한다. 나무에 이렇게 칼로 파서 표시를 한다.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작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깐 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와 같은 발음을 가진 것이 속일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말을 넣었습니다.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이다. 칼로 이렇게 쓴 모양이죠. 딱 잘라서 말을 한다. 그렇게도 되고 뭔가 이렇게 새기듯이 잘게 칼로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을 자꾸 잘라서 얘기한다. 그것도 뭔가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딱 잘라서 속인다든지 또는 교묘하게 이렇게 자꾸 말을 해서 이렇게 속인다든지 하는 속일사입니다. 자, 사람이 잠깐 작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깐 잘게 잘라서 물건을 만든다. 그래서 짓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뭔가 나무에 칼로 파서 표시하듯이 뭔가 만드는 것을 작업하다, 작전이다. 자, 여기에 날일입니다. 해를 잘랐습니다. 잘게 쓴 시간을 잘게 쓸었다. 시간을 잘게 쓴 시간처럼 바로 지나간 날. 그래서 어제라는 작입니다. 어제 작년이다. 작금은 어제와 오늘 얘기죠. 어제 오늘을 얘기합니다. 속일사는 사기한다, 사기친다, 사칭한다.
자, 이 글자는 매울신과 비슷한 글자입니다. 매울신과 비슷. 매울신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큰 손잡이가 달린 큰 칼이나 침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위에 이렇게 하나를 더 하면 다행행입니다. 이렇게 다행행입니다. 자, 매울신에서 맵다는 것은 쓰라리라는 것이죠. 맵다는 것은 이렇게 쓰라리인 것을 얘기하는데 매운데 획이 하나만 더 있으면 다행하다, 행복하다 할 때 행이 됩니다. 네. 글자가 획 하나로 뜻이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옛 글자를 보면 수갑의 모양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에 차는 수갑의 모양입니다. 그것이 다행이다. 아니, 수갑을 찬 것이 왜 다행일까요? 예, 어떤 죄를 지었는데 수갑 차는 걸로 끝냈다. 이렇게 목이 달아나지 않고 수갑 차는 걸로 끝났다. 그나마 다행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행이다, 행복하다. 자, 우리가 다행이냐 행복이냐 하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수갑 차는 걸로 끝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예,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다행행은 수갑을 뜻합니다. 수갑 여기에 이러한 둥글환이라는 글자입니다. 저 글자 단독으로는 이렇게 둥글다는 둥글환입니다. 우리가 알약, 둥근 알약을 환약이라 하듯이 둥글환입니다. 둥글환인데 원래는 이것이 이렇게 두 손을 내민 모양인데 두 손을 이렇게 내민 모양인데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찾는데 이렇게 두 손에 수갑을 찬 모양이다. 두 손을 내밀고 수갑을 찼다. 그래서 잡았다. 잡을 집입니다. 뭘 집행한다. 집념이다. 자,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는데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손을 뜻한 또우지요. 손으로 뒤에서 미는 것을 얘기합니다. 손으로 뒤에서 민다는 것은 갚는다, 보복한다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꼭 해줘야 되겠어. 갚아줘야 되겠어. 복수를 한다든지. 손으로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밀어버립니다. 보복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알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도한다, 보상한다. 네, 그런 낱말을 만듭니다. 자, 이 글자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아래에는 다행행자가 있습니다. 다행행은 수갑이라 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는데 위에 눈이 있습니다. 수갑 찬 사람을 눈으로 이렇게 감시를 합니다. 감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엿보다 하는 뜻입니다. 수갑 찬 죄인을 한 명씩 계속 이렇게 수갑 차고 있는 죄인이 혹시 도망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다, 계속이다, 엿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삼수를 붙이게 되면 죄인을 어떻게 잡아 가두듯이 물을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못입니다. 자, 이렇게 엿볼다는 것은 이미 수갑을 차고 감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시하는 것이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듯이 물을 이렇게 가둬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못입니다. 혜택이다, 윤택이다 하는 그런 글자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쭉 있습니다. 가리킵니다. 너 나와. 너 나와. 이렇게 가려냅니다.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손으로 가려낸다. 눈으로 감시를 하면서 손으로 불러냅니다.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한다, 채택한다. 말씀문을 붙여보겠습니다. 말씀문에 이렇게 역을 붙이면, 자, 이것은 하나씩 차례차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말을 하나씩 차례차례씩 이어 맞춘다는 뜻으로 해서 번역이라 한다. 번역할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는 하나씩 차례차례 그런 얘기였습니다. 말을 차례차례 하나씩 대조를 해서 체크해서 번역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말을 뜻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말을 붙이고 엿볼 여기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차례차례가 되겠습니다. 죄수를 차례차례 눈으로 감시를 합니다. 말을 차례차례로 타고 갑니다. 자, 옛날에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갑니다. 말을 타고 갑니다. 옛날입니다. 그럼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갑니다. 말 한 마리로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말들을 많이 두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까지 달려와서 여기서 다시 말을 갈아탑니다.
또 여기 와서 말을 갈아탑니다. 또 이렇게 와서 말을 새말로 갈아탑니다. 이것이 역입니다. 지금 기차가 서는 여기, 거기에서 출발한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번역하다고 할 때는 통역이다, 내역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릴택은 선택이다, 채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역은 역전이다, 역 앞이란 얘기죠, 역전. 그리고 여기 역전은 똑같은, 우리 발음으로는 똑같습니다만, 글자가 다르죠. 여기는 전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나씩 가서 전합니다, 이렇게. 이어 달리기입니다. 그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 달리는 마라톤, 경부 역전이라고, 옛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달리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어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그것을 역전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자, 푼다라는 풀어준다, 석방한다, 해석한다. 이 풀석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데, 요거는 분별하다는 뜻에 분별할 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엿볼, 역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알을 하나하나 푼다. 여기는 차례차례 하나하나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뭔가 흩뿌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흩뿌리는 모양. 이것은 원래 짐승의 발자국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흩뿌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뭉쳐진 나달을 하나하나 이렇게 푸는 모양이다. 그래서 풀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도 재밌는 글자입니다. 많이 쓰는 글자이죠. 가운데 앙, 우리가 서울은 중앙이라고 하고 중앙과 지방 하듯이 가운데 앙입니다. 중앙, 진앙, 지진이 나는 곳, 중앙, 가운데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큰 대입니다. 큰 대는 사람이 팔다리를 벌린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목에 해당되겠죠. 목에 큰 칼을 씌웠습니다. 예를 들어 죄수들이,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죄수들이 이렇게 네모로 만든 여기에다가 목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 모양입니다. 목 가운데 형태를 걸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가운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글자인데 유래를 따지니까 조금 그런 글자입니다. 어쨌든 가운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가 가운데 떴습니다. 햇살의 빛입니다. 그래서 비칠 영입니다. 해가 하늘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비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부서진 뼈 알이라는 글자입니다. 부서진 뼈 알과 가운데 중입니다. 자, 가운데 중은 이미 갇힌 사람을 얘기합니다. 목에 칼을 그 모양이다. 이것은, 그리고 부서진 뼈니까 이것은 거의 죽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를 형벌로 목에 칼을 그 모양이다 해서 아주 큰 재앙을 얘기합니다. 재앙이다, 앙화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가운데 있는데 풀이 있습니다. 풀초의 가운데입니다. 자, 초목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결국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꽃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꽃뿌리형입니다. 가운데 있는 식물의 가운데의 꽃뿌리를 얘기합니다. 자, 영어 할 때는 이 영은 영국을 뜻하는 그런 글자로 쓰입니다. 영웅이라는 낱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 글자도 좀 재밌는 글자네요. 터널 쾌입니다. 쾌. 자, 여기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중인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터졌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쪽이 떨어져 나간 모양이다. 자, 여기에 마음심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마음심을 붙이면 이게 옥이 깨어져서 그 깨진 옥으로 부스럼을 이렇게 도려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기나 도자기로 된 그릇에 한쪽에 이가 나갔어. 만약 이가 나갔다고 합시다. 그걸 가지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 생각하면 상당히 잠시나마 기분이 좋겠죠. 쾌할 쾌입니다. 쾌활하다, 완쾌되었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깨진 옥으로 부스럼을 도려낼 때의 그 마음이다. 그래서 쾌하다. 자, 물을 넣었습니다. 물이고 한쪽은 터졌습니다. 막힌 곳에 한쪽을 쳐서 물을 쫙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주 결단이 필요한 거죠. 물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것을 한쪽을 쳐서 물을 내려보내는, 그것은 결단할 정도의 결입니다. 결심한다, 결산한다. 자, 이 글자는 무슨 자죠? 장군부입니다. 장군. 그릇을 뜻하죠. 한쪽 귀가 나간, 한쪽 이가 나간 그런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릇이 한쪽이 떨어져 나간 모양이다. 그릇이 있는데
한쪽이 터졌어요. 이렇게. 한쪽이 깨졌어. 이지러질 결이다. 결점이다. 결석이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나여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여입니다. 삽으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모양이다. 이 글자를 봐서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옛 글자를 보면 좀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삽으로 땅을 평평하게 고른다. 평평하게 고른다. 근데 뜻으로는 나를 뜻하는 글자로 쓰입니다.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그렇지만 다른 글자와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평평하다. 평평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땅을 삽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고르는 모양입니다. 울퉁불퉁한 흙을 고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평하다는 것입니다. 자, 평평한 곳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걷는다는 뜻을 넣으면 천천히, 평지를 가듯 천천히 여유롭게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서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서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좌부방이 있습니다. 언덕부가 있습니다. 언덕에 흙을 퍼내요. 언덕에서 흙을 파서 평평하게 고르는 모양입니다. 언덕에는 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파서 평평하게 고른다는 것은 언덕에 흙을 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낸다는 덜제가 되겠습니다. 제외한다, 제하다. 자, 이 글자는 우리가 국자를 뜻하는 두입니다. 국자 또는 말 뜻하는, 말이라는 것도 이렇게 곡물을 재는 그러한 용기를 얘기합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 말두입니다. 자, 국자로 무엇을 뜨면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여서 이렇게 붓게 됩니다. 원래 이 글자가 평평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붓는 모양입니다. 비낀다는 얘기입니다. 비스듬해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사지었다. 비슷하게 내리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 경사를 얘기합니다. 사선이다. 비슷한 선을 얘기합니다. 수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되어 있는 선을 사선이라고 합니다. 자, 평평합니다. 여기에 손으로 친다, 칠복이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뭔가 평평하게 넓히는 모양이에요. 손으로 쳐서 뭔가 순서대로 평평하게 만든다. 그래서 베푼다는 뜻입니다. 베풀다. 서정, 서술한다. 자, 글자를 보면 중간중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완벽하게 들고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어떤 하나의 글자가 왜 그런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한자를 초보로 배우는 사람한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자를 전공을 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연구 자세를 가지는 것은 괜찮겠죠. 자, 이렇게 평평한 모양입니다. 평평한데 간다는 뜻의 길을 뜻하면 이것이 길이 되겠습니다. 길을 평평하게 만든 모양입니다. 길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길입니다. 길이란 것은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든 길입니다. 도중이다, 별도. 자, 이 글자도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이 있고 또 평평하다는 뜻이 있고 아래 흙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로 이긴 흙을 평평하게 바르는 모양입니다. 칠한다. 우리가 도색한다. 도료다. 이것은 이렇게 물감이란 이렇게 페인트 칠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도가 되겠습니다. 진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밥식을 뜻합니다. 음식이다, 먹는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모양입니다. 평평해서 여유로운 모양입니다. 먹는 것이 음식에 여유가 있다. 음식에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얘기하죠. 음식에 여유가 있으면 여유, 여백 이러한 글자를 만듭니다. 자, 여유로운 공간이에요. 여유로운 공간인데 여유로운 모양이에요. 그러한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글자가 조금 생략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공간, 집이죠. 그래서 집을 얘기하는 집사, 관사다, 또 기숙사의 사감이다 할 때 쓰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은, 여유로운 공간은 집입니다. 집은 아주 편안한 곳입니다. 자, 여기에
집 사이에 손을 뜻하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제방변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손을 편안하게 놓습니다. 그러면 손에 뭔가 있었는 것이 없어지겠죠. 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버릴 사. 너무 철학적으로 되어 있는 글자일까요? 네. 편하게 한다. 손을 편하게 한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좀 불편하겠죠. 편하게 한다. 손을 놓는다. 가진 것을 놓아라. 버린다. 취사 선택할 때 취사. 가진다. 버린다. 뜻이 되겠죠. 희사한다. 뭘 어려운 사람한테 희사를 한다. 기쁘게 버리는 것을 희사라고 합니다. 남에게 무엇을 줄 때, 희사를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줘야 됩니다. 자, 풀초가 있습니다. 풀초가 있는데 아래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유롭다는 뜻의 여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른데 위에 핵이 하나 줄었습니다. 어쨌든 같은 계열의 글자로 생각하고 뭔가 몸을 여유롭게 해주는 풀이다. 그것이 차라는 것이죠. 차. 마시는 차입니다. 차는 다라고도 하고 차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읽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복잡한 글자도 있고 조금 간단한 글자도 있는데 주로 복잡한 글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되는 글자들은 이렇게 알게 되면 좀 쉬워지겠죠? 네, 쉬워집니다. 크게 한번 읽으시고 일시정지하셔서 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되는 글자를 제대로 잡으면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